제 이름은 정혜성, 올해 70입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 젊을 땐 오직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배고픔을 모르게 해주고, 자식들 학비 걱정 없게 해주고, 아내에게만큼은 남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남들 퇴근할 때도 공사판에서 철근을 날랐고, 휴일에는 막노동을 뛰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손톱 밑은 늘 시커멓게 때가 끼었고, 허리는 늘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딸아이가 뛰어나와 제 목에 안기며 말했으니까요. 아빠, 오늘도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돈은 부족했지만 사랑만큼은 충만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은 잔혹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바친 제 몸은 어느 날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암 초기입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제 삶의 균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가족들이 병실에 몰려왔습니다. 딸은 울며 제 손을 잡았고 아내는 기도를 올리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래, 내가 병들었어도 가족은 내 곁에 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병실 복도에서 딸이 전화를 받으며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네, 그 요양원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 물론 그땐 제가 잘못 들었겠거니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마디가 제 가슴 어딘가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헌신이었습니다. 20살부터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 온종일 땀으로 옷을 적셨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어붙어 시멘트 포대를 들다 놓다 손바닥이 갈라졌고, 여름엔 태양 아래에서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도 다시 일어나 철근을 날랐습니다. 젊은 날의 꿈,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제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늘 억척스럽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현실적이었죠. 돈을 아끼고 또 아끼며 집안을 지탱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든든했습니다. 딸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사교육을 시켜줄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지런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갔습니다. 저는 늘 말했죠. 아빠는 괜찮다. 넌 내 꿈대로 살아라. 그렇게 키운 딸이 어느덧 사회인이 되었고 직장에 다니며 제게 용돈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헛고생한 건 아니구나. 하지만 요즘 들어 딸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딸은 늘 휴대폰을 붙잡고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통화할 때마다 이상하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 아버지 퇴원 날짜가 곧 잡힐 것 같아요.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한 불안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딸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수술만 잘 받으면 이제 편히 사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놓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내뱉은 한마디는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도 조금은 편해져야죠. 우리도? 그 우리에 과연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뺀 다른 의미의 우리였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과연 가족에게 같은 의미였을까? 수술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마취가 풀리던 순간 제 몸은 칼로 도려낸 듯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며칠 동안 회복 치료를 받으며 저는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걸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퇴원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과 밥상을 마주할 수 있겠구나. 딸은 퇴원 준비를 하며 자주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날 끝까지 지켜주는구나. 퇴원 전날 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주소예요. 내일 택시 기사님께 보여드리면 바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드디어 집이다. 아내와 함께 준비해둔 그 밥상 앞에 앉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봉투 위에 적힌 주소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 아니잖아. 그곳은 분명 제 집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글씨로 적힌 건 희망요양원. 순간 병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서 모시는 건 힘들어요. 전문적인 시설에서 치료받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쳐온 내 인생이 결국 요양원으로 끝나는 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보다 더 큰 고통이 제 영혼을 찢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왜 거길 가야 하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아빠까지 모실 여유가 없어요. 그 말은 제 숨통을 죄어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가족에게조차 짐이 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왜 제 삶만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밤이 되자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따님이 퇴원 수속 다 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요양원 차량이 올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이제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내 자리였던 식탁, 내 방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머릿속에는 수십 년 동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추운 겨울, 손이 얼어붙도록 일하며 번 돈으로 딸의 학비를 냈던 날들, 밤새도록 빚독촉을 피하며도 결코 가족만큼은 굶기지 않겠다고 버텼던 젊은 날들. 그리고 어린 딸이 제 목에 매달려 속삭이던 그 한마디. 아빠, 나 아빠 딸이어서 행복해. 그 기억들이 칼날이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그 행복을 지켜주려고 나는 모든 걸 버렸는데 왜 이렇게 끝나는 거지? 몸은 병으로 무너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병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버려졌다는 감각, 가족에게조차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절망감. 딸은 퇴원 전날 마지막으로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서로 힘들게 하지 말아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그 목소리는 마치 위로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우리 삶에서 빠져달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내가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가야 해요.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혹시 마지막 순간 딸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까 기대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와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안내문.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정말 나를 집으로 데려갈 생각은 없는 거냐?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힘들어요. 더 이상은 못해요. 여기서 치료받으시고 편히 계세요. 편히.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나는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요양원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색 승합차 옆에 선 직원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정혜성 어르신 맞으시죠?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본 병원 건물 안쪽,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딸의 모습은 마치 짐을 덜어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입술이 떨려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눈을 피한 채 짧게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 말조차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에 오르는 순간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은 이제 저 없는 곳에서 돌아가겠지. 나는 그저 잊힌 채 살아가겠지. 그 순간 문득 병원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참하고 초라한 노인의 얼굴. 그 얼굴 속에서 저는 지난 세월의 헌신이 모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얗게 칠해진 벽, 소독약 냄새, 그리고 복도를 가득 메운 휠체어들. 여기는 집이 아니라 마지막을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에 안내 책자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앞으로 생활하실 방입니다. 문이 열리자 좁은 공간 안에 낡은 침대와 작은 서랍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서 딸이 내밀던 봉투 속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 요양원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딸은 방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제 눈을 마주치더니 서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여기서 치료 잘 받으세요. 저도 바빠서 자주 오진 못할 거예요. 그 목소리 속에는 애써 눌러 담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내뱉은 말은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정말 나를 이렇게 두고 갈 거냐?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는 일도 없이.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낯선 벽, 낯선 침대, 낯선 공기. 그 안에서 저는 비로소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의 일부가 아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가정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날 밤 요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은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내 인생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요양원 생활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낮이면 환자들이 휠체어에 앉아 텅 빈 눈으로 TV를 바라봤고, 밤이면 복도 끝에서 간헐적으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기는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남은 날들을 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 내 딸이 살고 있겠지. 그 아이는 바쁘게 하루를 살며 아버지를 생각할 틈조차 없겠지. 그러나 그럴수록 제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겨울밤,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학원 앞에서 기다리던 시간, 입학식 날, 구겨진 양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던 순간, 그리고 제게 안겨 아빠, 나 아빠 딸이라서 행복해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병실에서 통화하며 말했던 그 한마디. 네, 그 요양원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종착역을 예고한 말이었음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역설적인 진실도 보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은 결국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그 가족을 지켜낸 지난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내 딸이 살아남아 가정을 꾸리고 세상 속에서 자기 몫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비록 나를 버리는 결과로 이어졌을지라도 그 길을 만들어준 건 바로 내 헌신이었음을. 나는 패배자로 끝났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삶을 가능하게 만든 토대였던 것이다. 그 사실이 참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요양원 창밖으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있자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달려왔던 제 인생.
결국 돌아온 것은 낡은 침대 하나와 차가운 벽 4개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헛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제 헌신 위에서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이 되었으며 이제는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비록 그 결과가 나를 버리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닦아준 건 분명 제 두 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마지막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노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헌신은 종종 잊히고 희생은 쉽게 당연시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의 헌신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돌려줘야 할 소중한 빚이고 늦기 전에 감사해야 할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요양원의 한 노인으로 남겠지만 적어도 제 삶은 누군가의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 하나로 버티고자 합니다. 눈가에 눈물이 번지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비참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